그래서 저희를 불러주신 것 같고요. 저는 저희 서울그린 트러스트가 활동하고 있는데 특히 기업들이나 시민들이랑 같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좀 사례 위주로 간단하게 발표를 하겠습니다. 제가 10분으로 알고 있어서 10분에 맞췄거든요. 좀 빨리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우선 이제 이게 제가 조정하는 게 아니네요. 네, 저희 이제 처음으로 서울숲의 시민참여 시즌 1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숲이 위치한, 혹시 서울숲은 다 한 번쯤 지나가시면서 보신 적도 있으실 거고 들러보신 적도 있으실 텐데요. 서울숲이 위치해 있는 그 뚝섬 부지는 굉장히 다양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조선시대부터 시작했던 역사도 있겠지만 여기 그 선생님들께서 많이 알고 계실 수 있는,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네, 죄송합니다. 네, 다양한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서울의 최초의 그 정수시설, 저희가 먹고 있는 수돗물이 있었던 시설이기도 했었고, 골프장으로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경마장, 과천으로 이전을 하기 전에 경마알이 달리던 땅이기도 했습니다. 다음이요. 그리고 최근 90년대에 들어서는 굉장히 그 서울의 개발의 압력이 굉장히 많았던 장소이기도 했는데요. 다목적 슈퍼 동구장을 만들겠다는 계획도 있었었고, 국제 첨단 연구단지,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는 복합문화관광타운을 만들 계획이 있었거든요. 복합문화관광타운은 제가 듣기로는 차이나타운, 그래서 서울숲이 아닌 그 뚝섬의 차이나타운이 만들어질 뻔했던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다음은요. 네, 그런데 생명의 숲이라는 시민단체, 여기 앞에 이용민 차장님도 계신데요. 그 생명의 숲에서 이 뚝섬 부지를 이렇게 개발 시설이 들어오는 것도 물론 좋은 시설이겠지만 그런 개발을 하지 않고 그 동북부 지역을 벗어나서 서울 전체의 그 시민들의 건강과 녹색 복지와 녹색 권리를 위해서 이 공간만큼은 도시공원으로, 도시의 숲으로 지켜줬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서울시에서 이 정책을 받아들여서 서울시가 그 뚝섬을 서울숲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과 함께 2020년도까지 그린 비전 2020이라는 생활권 녹지, 그러니까 저희가 걸어서 도보로 만날 수 있는 5분 거리에서 가까운 생활권 녹지를 100만 평을 늘리겠다라는 발표를 같이 합니다. 그래서 그 그린 비전 2020 생활권 녹지 100만 평을 만들겠다라는 그 발표와 함께 시작한 게 첫 번째 프로젝트가 서울숲에 35만 평을 지켜나가는 그 사례입니다. 네, 서울숲은 어떻게 보면 서울숲이라는 공간이 만들어지기까지 그런 정책적인 결정에서도 굉장히 특이했지만 사실 조성하는 과정에서도 많이 새로운 사례들을 만들었는데요. 이렇게 시민들이 직접 그 조성하는 과정에 참여를 해서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시민과 기금이 숲을 만드는 그 전체 조성비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은 금액이겠지만 시민들이 십시일반 기금을 모으고 나무를 심으면서 숲을 조성하는 기금 50억을 당시에 만들어서 실제 지금 서울숲공원에 나무로 심겨서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서울숲이 오픈을 하고 난 이후에도 시민들과 기업들이 자원봉사와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후원하거나 이런 형태로 공원 운영 기금을 마련해서 계속 지원과 후원과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서울숲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높은 빌딩과 굉장히 상업시설들로 가득 차 있었을 뻔했던 공간들이 지금은 위성사진인데요. 지금은 더 푸르게, 이게 조금 몇 년 전 위성사진이어서 이렇게 녹색으로 어떻게 보면 서울의 굉장히 중심에 좋은 위치에 녹색 공간을 저희가 볼 수 있었던 사례가 된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서울숲은 그런 뉴욕의 센트럴파크라는 도심 한복판을 굉장히 녹색으로 공간으로서 생물 다양성이나 여러 가지 혜택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꿈꾸며 만들어진 공간입니다. 실제 서울숲이 당시에 개발을 하지 않고 도시공원으로 지켜냈잖아요. 당시에 그
서울숲을 어떻게 보면 개발을 했었다라면 서울시가 그러니까 서울시가 얻을 수 있었던 비용이 얼마라고 생각이 드세요? 그 토지의 가격? 토지의 가치? 네, 당시에 3조 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3조를 포기하고 어떻게 보면 서울의 시민들 혹은 더 우리나라의 시민들을 위해서 도시공원을 만들었던 대표적인 사례가 되었습니다. 네,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저희가 그동안의 스토리를 정리한 페이지고요.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서울숲을 이렇게 조성하는 과정에서도 좀 다른 모습들을 보였던 것처럼 조성하는 과정에 시민들이 참여했기 때문에 공원을 운영하는, 그러니까 공원이 오픈을 하고 나서 공원을 운영하는 과정에도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시 서울사랑 모임이라는 자원봉사가 중심이 되는 조직을 만들고 서울사랑 모임 중심으로 서울숲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서 시도를 해왔습니다. 그게 이제 2015년, 16년 서울숲이 10주년이 되던 해에 조금씩 생각의 전환을 하게 됐어요. 정말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향후 10년을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저희는 제2 시즌 2 두 번째 관점을 어떻게 보면 그냥 일상적인 유지 관리에서가 아니라 정말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고 어떻게 하면 도시공원을 공공적인 가치로서 많은 시민들이 공감을 하고 여기를 지켜내고 또 관리나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참여를 하게 될지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보면 경영이라는 관점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에 이제 시즌 2를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나눠드린 자료에는 아마 1단계, 2단계라고 표현을 했을 거예요. 처음에 준비를 할 때는 그냥 단계로 표현을 했는데 단계라는 게 약간의 성장의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제가 여기서 보여드리려고 하는 시즌2는 이제 저희가 서울숲을 민간 위탁을 받았던 단계, 그러니까 기간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최근에 많은 부분들,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아요. 민간 위탁이 최종 목표인 것처럼 보여지는 약간의 걱정이 있어서 시즌 1과 시즌 2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시즌 1, 2, 3는 성장이나 더 좋아진다는 개념보다 각각의 시즌 1, 2가 다 개성이 있고 다르잖아요.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시행착오도 겪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시즌 1, 2로 내용을 바꿨고요. 시즌 2는 저희가 2016년도 11월부터 서울숲을 민간 위탁을 하게 됐는데요. 그 전에는 서울사랑모임이라는 이름으로 프로그램 운영을 참여를 했습니다. 프로그램이라는 조그만 범주 안에서 시도를 했었고요. 민간 위탁이라는 범위로 어떻게 보면 역할과 업무의 범위도 많이 늘어난 건데 이거는 전면 서울숲에 서울숲 공원을 행정이 할 수 없는 모든 업무들을 다 하고 인간이 할 수 없는 업무들을 모두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경이나 시설 관리, 프로그램, 자원봉사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운영을 하고 있고요. 16년 11월에 시작해서 올해 말까지가 서울숲을 경영하다 민간 위탁의 첫 번째 또 시즌이고요. 내년에 다시 두 번째 시즌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건 위탁에 관련된 내용이어서 넘어가겠습니다. 네, 저희가 생각했던 서울숲을 앞에 부분으로 서울숲을 경영하다라고 했을 때 서울숲을 중심에 두고 서울숲을 이용하는 사람, 또 서울숲을 구성하는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잖아요. 사람일 수도 있고, 직원일 수도 있고, 공원을 이용하는 많은 방문객일 수도 있고, 공원 안에 있는 자연, 그러니까 나무나 동물들까지도 포함해서 모두가 다 같이 함께 성장을 할 수 있다라는 성장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이 경영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서울숲은 당신과 함께 자랍니다라는 모토로 지금 공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부터는 저희가 지금 기업들과 함께하고 있는 대표적인 프로젝트들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2016년도 11월에 운영을 서울숲을 민간 위탁 시작하면서 사실 11월 겨울에 뭔가 성과는 내야 하고 어떤 걸 할 수 있을까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시작했던 게 설문조사, 시민들에게 의견을 받았었는데 저도 서울숲이 올해
동안 근무를 했었는데 서울숲에 꽃이 없다. 네, 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굉장히 서울숲은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네, 그늘도 많이 생겼고 굉장히 다양한 네, 계절 꽃들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네, 공원에서 꽃을 많이 봤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일까라는 이제 고민을 하다가 첫 번째 프로젝트로 시작을 한 게 11월 겨울에 시작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내년 봄을 준비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예, 어떻게 보면 겨울에 시작했으니까 봄에 착 하고 저희도 보여주고 싶었던 게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뭐라고 할까 시각적으로 임팩트 있는 네, 그것들을 고민을 하다가 이제 구분을 심으면 겨울에 자원봉사로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도 있고 또 땅에서 그 추위를 이겨내고 봄에 착 예쁜 꽃들을 피울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부분을 5만 개를 자원봉사자들과 그 기업의 후원을 받아서 5만 개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봄에 굉장히 예쁜 튤립과 수선화가 이른 봄에 시민들을 활짝 맞이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반응도 좋았고, 그래서 17년 봄에 예쁜 구분 정원이 보이고, 2018년도에는 더 많은 종류의 꽃들을 심었고요. 네, 올해 겨울에도 똑같이 기업들의 후원과 또 시민들의 참여와 실제로 그분을 다 시민들이 하나하나 심거든요. 네, 그래서 네, 구분 정원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공간 재생 프로젝트라고 해서 서울숲은 10년이 된 공원이거든요. 그래서 리모델링이 필요한 공간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그 공간들을 하나하나 새롭게 리모델링을 해 나가고 있고요. 어린이 정원, 꿀벌정, 도시락 정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요. 도시락 정원은 그냥 정원을 하나 만든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 굉장히 많은 그 시행착오, 의견 수렴들을 받았던 사례예요. 그러니까 공원에서 쓰레기 문제, 배달 음식 문제, 여러 가지들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으로 시작을 했었고요. 그래서 가장 먼저 시작한 게 그늘막을 공원이 워낙 그늘이 풍성하기 때문에 그늘막은 필요가 없을 거다라는 생각과 함께 그늘막 금지 캠페인을 시작으로 네, 다음이요. 올해 도시락 정원이라는 이름을 만들어서 공원에서 할 수 있는 일회용품을 지향하는 캠페인과 함께 이 공간에서만큼은 배달 음식이나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그런 캠페인들과 함께 진행을 했었고요. 이 도시락 정원의 후원사가 락앤락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때 어떤 기업이랑 같이 할까에 대한 고민들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기업에게 후원을 해주세요라고 하기보다는 우리의 고민들과 기업의 수요와 또 많은 공원들의 문제들을 같이 어우러져서 하나의 사례가 됐던 사례입니다. 네, 한강공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서울뿐만 아니라 저희 서울그린 트러스트가 하고 있는 게 한강공원을 입양하는 프로그램인데요. 네, 이건 빨리빨리 넘어가 주시면. 네. 한강이 굉장히 이제 긴데 저희는 서울에 있는 한강공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강공원들은 그냥 한강사업본부와 기업과 그리고 서울그린 트러스트 그리고 그 기업의 임직원들이 함께 만들어가고 바꿔가고 있는 공간이고요. 실질적으로 한강공원 안에 이미 많은 숲들과 정원들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정원들을 어떻게 시민들의 참여로 관리하고 있는지가 핵심인 공간입니다. 네, 넘겨주시면 네, 이렇게 프로세스로 진행이 되고요. 네, 크게 어려운 일들을 하진 않습니다. 대부분 기업의 임직원들과 또 일반 시민분들이 참여를 해서 그 한강공원을 입양해서 관리를 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1년에 4번 혹은 6번 정도 정기적으로 이제 방문을 해서 활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일상적이고 누구나 할 수 있고 쉽게 할 수 있는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대표적으로 이제 이런 기업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사실 하나투어 같은 경우는 10년의 협약을 한강사업본부, 서울그린 트러스트, 하나투어가 맺고 10년 동안 이 하나투어가 입양한 잠원 한강공원 부지를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준비난 사례이고요. 네, 그냥 그거 넘겨주시면 그래서 하나투어 같은 경우 2004년도에 시작해서 2004년도에 왔던 꼬마 아이들 사이에 지금은 이제 뭐죠? 초등학생이 되어서 저희보다 본인의 스토리나 본인들의 이야기를 더 많이 하게 되는 좋은 사례가 됐고요. 요한킴벌리도 참여하고 있고 각각 계속 넘겨주시면 각각의 그 사례들별로 그 공간의 이름들과 함께 그 공간에 살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도시숲의 역할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한강이 예전에 한강을 떠올리시면 굉장히
좋았다고 하더라고. 저도 예전에 한강을 잘 몰라서. 근데 지금은 이제 구수부지라고 해서 굉장히 포장되어 있고, 네, 다니기는 좋지만 자연성을 느끼기에는 많이 부족하다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이런 시민 참여를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으로 만들어진 프로젝트입니다. 네,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